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인의 첩의 시체를 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레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사건을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레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자신의 첩은 강간하여 죽게 만들었으며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이 이런 일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기브아 사람들은 한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랏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레윈이 보낸 첩의 시체 토막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있는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앞이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모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최북단에 있는 단부터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와 요단 동편의 땅인 길랏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인원 보병 40만 명은 사사기에서 언급된 수 중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에 대항하여 각 지파별로 싸우거나 전체 이스라엘을 소집하며 도움을 요청해도 이렇게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드보라 이야기의 경우 소집에 응하지 않는 지파 명단이 언급되었고 기돈이나 입다 이야기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으며 삼손의 경우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지파가 모인 적이 있을 뿐 한 번도 제대로 온 이스라엘이 직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레인이 보낸 참혹한 시체를 본 후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이들은 그 땅에서 끔찍하고 황당한 일을 겪고서야 여호와 앞에 모여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이며 그려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들은 단순히 이 모임에 대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 이스라엘 온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베냐민에게 전해주었지만 베냐민은 의도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일 먼저 상황 파악을 나섭니다. 구약에서 시체 토막을 전 이스라엘에 보낸 일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진영에 보낸 사건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자신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일종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인에게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는 레위인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런 악한 일, 즉 사람의 시체를 토막내어 보내는 끔찍하고 악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건 당사자인 레인에게 묻습니다. 4절에서 본문은 레인을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레인이 그 여자의 남편 자격, 즉 피해자의 자격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5절에서 6절에 레인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모두 빠져 있고 또 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 이를 저질렀냐 라는 질문에 19장에서는 본문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라고 하였는데 레위인은 오히려 기브아 사람이라고 말하여 기브아 주민 전체가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또한 무엇의 문제에서 19장에서 보면 기브아 사람들은 레인을 강간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자신마저 살해할 것처럼 생각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강간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처럼 고발합니다. 첩을 욕보였고 그 결과 그녀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겁하게 자신이 첩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손에 넘겨준 일이나 그가 돌아온 자신의 첩의 상태를 전혀 돌보지 않아
첩이 죽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첩을 욕보이고 죽인 것으로 말하여 자신의 잘못은 모두 숨기고 첩의 죽음이 전부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고발한 것입니다.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낸 자신의 끔찍한 행동은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상과 강간범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한 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체 조각을 통해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행동 자체가 그의 무자비함과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첩의 죽음을 위로하고 장례를 잘 치러줄 의무가 있는데도 그녀의 죽음을 복수의 구실로 삼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레인의 극단적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영적,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웬만한 자극적인 사건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풍토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레인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조치 없이 다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첩이 강간당하여 죽은 사실을 알렸다면 한두 지파 정도나 참여하고 나머지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적들이 쳐들어와 적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웃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서너 지파 정도가 참여하면 많이 모였다라고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 지파들이 모였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평범한 상식과 하나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무정한 사였던 것입니다. 증언을 마친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방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전쟁을 하자라고 다그치는 말입니다. 여기서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는 당장 이런 일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증인들을 불러 자신의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자신의 말을 믿고 자신의 말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격앙된 상태를 10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이런 선동가들이 일어나 교회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흥분한 감정으로 선동에 휘둘러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건을 차근차근 조사한 후에 행동으로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가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며 자신의 계획과 일을 인간의 약함이나 더딤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살피고 악한 자기 중심성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의 설명은 비교적 사건의 전말에 부합하지만 왜곡과 가장에 뒤섞인 자기 중심적인 변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첩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은 숨기고 자신이 받은 피해만 강조합니다. 훼손된 시신을 보내어 분노를 야기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회피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끔찍한 짓을 자행할 뿐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